여러분, 인도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인도를 대표하는 순백색의 아름다운 건축물, 타즈마할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새하얀 대리석의 정교한 조각과 완벽한 좌우 대칭미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선정된 이곳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하자한의 로맨스가 얽혀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악바르 대제의 로맨스가 타즈마할이 있는 아그라에서 200여 킬로가 떨어진 도시 자이푸르까지 연결되는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강대국이었던 무굴 제국의 황제들에게도 말랑말랑한 로맨스가 있었다고 하니 그 사연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인도 역사상 최강국이었던 무굴 제국은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의 후예인 티무르 제국에서 기원하는데요. 무굴이란 이름도 페르시아어로 몽골이란 뜻이죠.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세운 이래 중앙아시아를 넘어 지금의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점령하면서 한때 유라시아 최대 영토를 자랑했던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 사후 그 일족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1271년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흩어진 부족들을 규합해 원을 건국하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되지만 무리한 조세와 피지배층에 대한 폭정, 이로 인한 반란 등으로 쇠락하다 1368년 홍건적의 수령이던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며 몽골족은 다시 북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이슬람계였던 차가타이 칸국의 티무르가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며 티무르 제국을 세우는데요. 그는 이슬람 부족을 차례로 굴복시키며 영토를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도 북부의 델리 술탄국까지 세력을 뻗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왕조가 그렇듯 티무르 사후 왕위 다툼으로 인한 내란과 외란이 벌어지며 티무르 제국은 멸망하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에 잔존해 있던 티무르의 5대손 바부르가 사파비 왕조의 도움을 받아 델리 술탄국을 점령하고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바부르가 북인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자 인근 부족 국가들은 이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아프가니스탄의 위협까지 받으며 건국 초기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무굴 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라게 되죠. 제국을 건국했던 할아버지와 달리 패전을 거듭했던 아버지가 페르시아로 망명하면서 그 측근들에게 휘둘려왔던 악바르는 성인이 되자 제일 먼저 섭정인 바이람칸을 숙청하며 왕권 강화에 주력했고 전쟁에서 다져진 용맹함과 카리스마로 군사력을 증강해 인도와 대륙을 점령하는 한편 힌두교 부족을 평화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라지푸트족의 공주 마리암입니다. 2008년에 개봉된 영화 조다 악바르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조다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본명은 마리암 우즈 자마니이며 아름다우면서 우아한 지성으로 명성이 자자하여 악바르의 총애를 받게 되죠. 힌두교도인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여러 지역을 떠돌며 전쟁을 경험했던 악바르는 무슬림임에도 자유로운 종교관을 갖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 여러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며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인두세를 폐지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인두세를 처음 만든 왕조 또한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무굴 제국 이전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였던 델리 술탄국을 세운 노예 왕조가 힌두교도를 이슬람교로 흡수하기 위해 사원을 무너뜨리고 인두세를 매겼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불평등한 세금 제도가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는 새로운 이슬람 황제에 의해 폐지된 것이었죠. 그 후 악바르의 치세 속에서 안정기를 누리던 무굴 제국은 그의 아들 자한기르의 정복 활동과 손자 샤하자한의 문예 부흥으로 황금기를 이끌게 되는데요. 당시 무굴 제국은 서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특히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샤하자한은 델리로 천도한 후 델리성을 축조했으며, 인도에서 가장 큰 모스크로 손꼽히는 자마 마스지드와 지금의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 샬리마르 정원, 아버지 자한기르의 영묘 등 수많은 건축물을 지어 일명 건축왕이란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 타즈마할도 바로 이때 조성되는데요. 이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산자가 아닌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 궁전과도 같은 무덤의 주인은 바로 샤하자한의 황후 뭄타즈 마할. 그녀는 남편 샤하자한의 아버지 자한기르의 20번째 아내 오빠의 딸이며, 촌수로 따지자면 남편과는 사촌뻘인 셈인데요. 이런 근친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악바르 대제 이후 정치적 안정을 위해 부족별로 황후를 맞아들이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샤하자한은 수많은 황후들 중에서도 뭄타즈 마할에게 일편단심이었고, 그 결과 두 사람은 19년의 결혼 생활 동안 자식을 14명이나 낳았으며, 뭄타즈 마할은 결혼 이후 거의 매년 배불러 있다가 마지막 출산으로 요절하고 마는데요. 이에 샤하자한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리석을 비롯해 세상에서 값비싼 자재를 모두 들여와 지은 것이 바로 아내를 위한 무덤 타즈마할이죠. 무덤의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섬세함과 정교함 때문에 완공까지 무려 22년이 걸렸고, 그 결과 완벽한 좌우대칭의 미를 자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탄생됐죠. 이후 타즈마할은 샤하자한이 세운 수많은 건축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지만, 건축 과정에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국고가 낭비되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샤하자한은 결국 셋째 아들 아우랑제부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고 맙니다. 타 종교인 황후에 대한 사랑을 적절한 융화 정책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성군이란 평을 받은 악바르 대제와 지나친 개인적 취향의 편식으로 화려한 건축물을 축조한 이면에 국력과 국고의 탕진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샤하자한. 참고로 샤하자한은 악바르 대제의 총애를 받은 손자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이란 뜻의 쿠람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가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법도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상 무굴 제국의 두 황제와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